청구 간소화를 비판하다 보니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보험 가입 전 통풍 증상이 있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홍판서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험금 청구를 잘 못하면 경우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 사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홍판서 씨. 홍판서 씨는 지난 2020년 3월 3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시에는 5년 이내 입원 수술력이 없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난히 가입했습니다. 그간 단 한 번의 보험금 청구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2월 통풍치료차 종합병원에 갑니다. 주사치료도 받고 약물 처방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병원 1층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주는 서비스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홍판서 씨는 보험을 가입시켜준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려다 그 설계사는 고객도 많고 일도 많으니 이번 건은 병원비도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청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홍판서 씨는 바로원 보험금 청구 서비스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물어봤습니다. 초진이냐고 물어보기에 초진은 아니고 그간 여러 번 통풍치료차 병원을 방문했는데 단 한 번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원 서비스 직원은 원무과에서 진료비 내역서와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홍판서 씨는 원무과에서 그간 내가 치료받았던 모든 날짜에 진료비 내역서와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홍판서 씨는 이를 바로원 서비스에 제출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런 제도도 있었네. 이거 좋네. 그런데 이틀 후 보험사 심사 직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XX 보험사 심사자인데요. 홍판서 씨 맞으시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심사를 맡은 직원입니다. 제가 방문해서 홍판서 씨의 신분증을 복사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있으신가요? 홍판서 씨는 보험금 지급할 때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바로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홍판서 씨의 신분증을 복사한 뒤 홍판서 씨가 치료받았던 병원에 가서 차트와 초진 기록지를 열람한 뒤 복사해서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3일 후 보험사는 홍판서 씨가 고지사항 위반을 했다며 직권해지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험 설계사한테 보냅니다. 보험 설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건 좀 심하네. 가입한 지 3년 다 됐는데 무슨 고지사항 위반이야. 그리고 입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치사하게 보험사가 이럴 수 있나? 그리고 병원비도 50도 안 썼다는데. 그런데 진료비 내역서를 검토하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보험 가입 시기는 2020년 3월인데 진료비 내역서는 2019년 내역도 출력된 채 보험금이 청구된 겁니다. 통풍으로 보험 가입 2개월 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 달치 약물 처방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진료비 내역서라는 서류는 1년치이든 2년치이든 내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날짜별 납부 금액을 한 장으로 출력한 서류입니다.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그날 치료받은 영수증이지만 내역서를 원무과에 요청하면 몇 년치이든 다 출력 가능합니다. 물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역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홍판서 씨는 보험금 청구가 처음이었던지라 이 병원에서 처음 내원했던 영수증부터 오늘까지 영수증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는 가입 이전 치료력이 확인되었고 약물 처방도 확인되니 조사가 나갔던 것입니다. 물론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났다면 심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홍판서 씨 보험 가입 전 영수증도 주셨는데 이거는 제외하고 보험 가입 후 영수증만 저희가 보험금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3년에 한 달이 부족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즉시 홍판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홍판서 씨,
고지 위반 사유로 직권해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권해지되면 다른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험금 청구를 보험 설계사한테 좀 물어보고 하시지. 참 답답하네. 뭐 이제는 늦었으니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마지막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홍판서 씨에게 직권해지와 관련한 등기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를 못 받으셔야 합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겁니다. 본인은 물론 사모님이나 자녀분들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수취 거부도 수령으로 인정됩니다. 우체부가 오면 대응도 하면 안 됩니다. 우체부가 스티커를 부착하고 가면 전화하면 안 됩니다. 약 3차례에서 4차례의 등기 우편이 가는데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홍판서 씨는 자신이 실수한 것에 대해 창피하기도 하고 직권해지되면 실손보험이 날아가는 입장이라 해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등기 배달 수취인 부재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등기 배달 역시 수취인 부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기 배달이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배달되었습니다. 홍판서 씨의 막내딸이 우리 아빠인데요 하고 수령했습니다. 앞불싸. 저녁에 퇴근한 홍판서 씨는 막내딸을 통해 통안의 등기를 건네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합니다. 설계사님 제가 저기 수령했어요. 이를 어쩌죠? 보험은 다음날 직권해지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한 지 오래되었다 하여 보험 가입 후 통풍 치료비와 약제비는 입금해 줬습니다. 원래 입금이 안 돼도 따질 수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원만하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최소 3년까지는 꼭 보험 설계사와 상의해 가면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뭔지 확인하신 뒤 설계사가 서류를 검토하는 필터링을 거친 뒤 청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홍판서 씨가 보험 가입 전 영수증을 보험 설계사에게 줬다면 보험 설계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청구했겠습니까? 보험 가입 이전 영수증이라 반려했겠죠. 병원에 가서 이거 다시 재발급 받아오세요 라고 시켰겠죠. 그리고 등기를 미수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꼭 설계사와 상의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여러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로지 보험사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행하면 보험 직권해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험금 청구가 까다롭고 귀찮다고요? 그럼 보험 가입하지 말고 저축해서 그 돈으로 병원 가시면 됩니다. 귀찮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